네, 오늘의 굿닥터 나와 계십니다. 나와 우리 가족의 허리 건강 지킴이 김병호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 아주 자주 뵈려고요, 이제. 좋습니다. 네. 서진 씨도 반갑습니다. 네, 자 저희가 이제 허리가 아프면 보통 신경외과 갑니다. 또 무릎이나 뭐 관절이 아프면 또 이제 정형외과 가기도 하고요. 근데 엉덩이, 엉치라고도 표현 많이 하시는데 엉덩이가 네. 아프면 어디를 가야 되나요? 이제 사실 엉덩이가 아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과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네, 우리가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환자분들도 그거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저한테 와서 뭐 협착증이면, 디스크면, 아니면 허리가 아프면, 또 엉덩이가 아프면 어느 과를 가야 되냐고 하는데, 그러니까요. 과가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사실 이제 저는 신경외과 전문인데, 신경외과, 정형외과, 그리고 재활의학과, 통증의학과 등 많은 부분에서 통증을 다루는 진료 과목에서는 충분히 진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엉덩이 이제 우리 몸의 뭐 이제 중심에 위치해 있고 우리가 앉을 때 또 많이 좀 이제 사용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뭐 중년의 건강은 엉덩이 근육이 좌우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가장 중요한 곳인가 중요하죠. 봐요. 예. 네. 생각보다 이제 엉덩이 통증으로 고생을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다루는 거는 허리 통증을 굉장히 많이 다뤄요. 그리고 이제 허리 통증이면은 척추라고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이제 좀 공식이 되어져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척추 건강, 허리 건강 이렇게 일치하거든요. 근데 이제 생각보다 많은 환자분들이 허리보다는 엉덩이가 아픈 경우가 많은데 이 엉덩이 통증은 다양한 질환이 원인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포괄적으로 봐주시는 선생님들이 좀 필요해요. 네.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자기는 오른쪽 엉덩이가 아파서 병원을 내원했는데 척추를 보시는 이제 신경외과 교수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보시더니 특별한 게 없어 없다. 보인다. 네. 예, 괜찮아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진료 과목이 신청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를 가야 되지 해서 또 고관절 가능성이 있으니까 뭐 정형외과 관절 보시는 원장님을 네. 보조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고관절이 상당히 그래도 병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편이거든요. 그러면 또 가셔서 또 이제 괜찮은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계속 엉덩이는 아파서 끙끙거리시다가 이제 내원을 하시는 네. 환자분들이 상당히 많고요. 우리가 이제 의료 기사라든지 미디어 등에서도 심심치 않게 엉덩이 통증에 대해서 다루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일단은 엉덩이가 좀 왜 아픈지 알려면 이제 우리 엉덩이 구조가 이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알아야 될 것 같거든요. 그림 보면서 도대체 어느 부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통증이 유발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네. 엉덩이가 이제 우리가 보면 지금 엉덩이 뼈의 구조를 보셨다고 네. 보면 되는데요. 지금 사진에서 보면은 이제 장골 능선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거기가 어디냐면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허리에다가 손을 올려 보세요. 걸쳐지는 부분? 그렇죠. 딱 이게 만나는 뼈가 있을 거예요. 아. 거기가 이제 엉덩이의 장골뼈, 엉덩이 뼈의 이제 바깥쪽 부분인데 네. 그걸 따라서 뒤쪽에 허리를 만져주시면 이제 만져지실 거예요. 네. 그 거기가? 뼈의 부분이 바로 장골능선이에요. 네. 만일에 이게 안 만져지시면 이제 비만이 있는 아하. 거기 때문에 네. 체중을 좀 줄이셔야 됩니다. 아, 대부분은 만져질 수 있거든요. 네네. 네, 그럼요. 우리 서진 아나운서는 당연히 만져주실 거고요. 그래서 똑같이 따라가 보시면 네. 그 가운데 부분에 해당되는 게 보통 허리의 요추 4, 5번에 해당이 됩니다. 거기서부터 조금 아래로 내려오면요. 네. 척추뼈 중에서 엉덩이 뼈하고 연결된 골반뼈하고 연결된 천골이라는 뼈를 볼 수 있어요. 천골이 바로 엉치뼈입니다. 네. 엉치뼈이고 거기서 조금 내려가면은 좌골이라고 하는데 바로 궁둥뼈예요. 궁둥뼈는 여러분도 만지실 수 있는데 지금 앉아 있으시다면은 이렇게 엉덩이 아래 손을 넣어보세요. 네. 의자에 거기- 딱 닿는 부분. 그렇죠. 네, 네. 예. 이것도 만에 닿지 않는다면 네, 체중을 조금 줄이셔야 돼요. 네. 그래서 그 닿는 부분이 좌골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은 들어본 병명이 그 좌골신경통 얘기하죠. 들어봤어요. 그렇죠. 그 좌골에 해당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이제 환자분이 저한테 오셔서 원장님 저는 좌골이 있고 우골이 있는 줄 아셨다고. 그게 아니고 앉을 좌자예요. 그래서 앉아서 닿는 궁둥뼈, 아, 네. 좌우가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이 명칭이 어색하거나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네. 크게 세 가지 뼈인 엉덩이뼈, 엉치뼈, 궁둥이뼈 이 세 가지로 되어서 천골, 자골, 장골이라고 골반의 뼈 구조물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어쨌든 우리 몸의 이제 중심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역시 뭐 건강해야지 우리 몸을 잘 지탱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통증과 연결되는 질환들도 궁금하고 예, 네. 그것도 좀 설명 좀 들어볼게요. 다양하게 있을 수가 예.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오늘 이제 저희가 짧은 시간 안에 엉덩이 통증과 관련된 질환을 얘기하려면은 뭐 시간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다양한가요? 네, 저 예. 계속 방송을 내일 아침까지는 해야 돼요. 그 정도로 병이 많습니다. 그래서 네. 자, 그러면 제가 세 가지를 기억하자고 그랬잖아요. 네. 엉치, 그죠? 엉덩이, 궁둥이 이렇게 아, 있었어요. 네. 자, 그러면 엉치는 어디냐면은 허리랑 좀 가까워요. 그리고 양쪽 엉덩이를 봤을 때 가운데 쪽에 있어요. 이 엉치랑 관련된 엉치 통증과 관련된 질환은 척추 질환의 빈도가 상당히 높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네네. 근데 이제 엉치에서 조금 벗어난 음. 엉덩이뼈 쪽이나 네. 그거보다 조금 바깥쪽 혹은 앞쪽이면 사타구니에 해당이 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고관절 질환이라든지 고관절을 싸고 있는 이런 관절막이나 힘줄 질환하고도 연관성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질환이 약간 겹쳐요. 척추 질환도 이 엉덩이, 엉치 부근에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보인다고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은 이제 궁둥이잖아요, 그죠? 닿는 부위 좌골인데 아래쪽에. 여기서는 척추 질환도 연관성이 있고요. 힘줄염이나 점액낭염 같은 것도 연관성이 있어요. 골반 안에는 굉장히 많은 근육이 있거든요. 근데 이 근육이 이제 문제가 생겨서 느슨해지거나 딱딱해지거나 네. 혹은 덩어리를 만들게 되면 지금 말씀드렸던 힘줄염이나 정액낭염이 생길 수 있고 이 부분을 지나가는 신경이 좌골신경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 좌골신경통도 발생을 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병명인데 바로 이상근 증후군이라는 것도 이 부분과 연관성이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이런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들 빈도는 어떤 게 가장 많은가요? 척추 질환인가요, 아무래도?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뭔지 아세요? 뭐죠? 환자분들이 오셔서 원장님, 저는 허리는 안 아파요. 근데 왜 제가 협착증인가요? 아. 이거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래서 타 병원에서 협착증을 진단을 받았거나 혹은 시술, 수술 등을 권유받고 오셨는데 저한테 오셔서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저는 허리는 안 아파요. 그러니까 협착증 진단에 대해서 환자분 입장에서 좀 부정을 하고 싶은 거죠. 아. 나는 허리는 안 아픈데 왜 선생님은 협착증이라고 이야기하지라고 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도 우리가 병의 빈도를 학문적으로나 아니면 통계적으로 조사를 해보아도 척추 질환의 빈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실제 청구되는 우리 건강심평원 자료 등을 바탕으로 보아도 척추 질환에 대한 빈도가 가장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두 가지를 또 환자분들이 구별하기를 원하세요. 네, 그래서 그래도 제가 방송에 나왔으니까 조금 엉덩이 통증을 허리인가 아니면은 내가 고관절 쪽인가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그쵸. 어떤 방법이죠? 어떤 게 있냐면요. 예. 다리를 꼬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 다리 네. 꼬는 거. 다리를 꼬았을 때 네. 만일에 예를 들어 가지고 꼬우는 다리 쪽에 엉덩이나 궁둥이 통증이 극심하다면은 고관절 질환일 가능성이 많아요. 아, 네. 다리를 꼬았을 때. 우리 그렇습니다. 무의식적으로 되게 많이 꼬잖아요, 앉아서. 그렇죠. 예. 그냥 자리를 잘 꼬고 있으면 문제가 그쪽하고는 없는 거네요. 연관성이 없고요. 아. 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병원에 오시면 진찰을 할 때 하는 검사 중 하나가 패트릭 검사라는 걸 해서 다리를 이렇게 움직여 가지고 양반 다리 비슷하게 만들어서 움직임을 보고 각도의 제한이 있는지를 보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설명을 드리거든요. 환자들한테도 오셔서 이제 두 가지 검사를 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MRI라고 하는 것이 아무래도 비용적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쵸. 그러면 이제 제가 진찰을 해서 이런 경우에는 골반 쪽이기 때문에 이쪽을 검사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는 척추 쪽이기 때문에 척추 쪽 검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네. 하지만 이게 안타깝게도 질환이 한 가지만 있는 경우보다 아. 연령이 증가할수록 두 가지를 갖고 있는 같이. 경우가 많아요. 예, 예. 우리가 고혈압만 있지 않잖아요. 그쵸. 그렇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렇게 병이 여러 개가 있는 것처럼 아무래도 퇴행과 근육과 여러 가지와 관련성이 있다 보니까 척추 골반 질환은 여러 가지 질환을 같이 갖고 있는 경우가 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런 엉덩이 통증의 주범으로 이제 척추 질환이 가장 이제 많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이유도 좀 알아볼게요. 그림 보면서. 네. 예.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 원장님은 저한테 제일 많이 물어보는 질문을 했잖아요. 자기는 왜 엉덩이가 아프냐는 거예요. 그렇죠. 네, 진단은 협착증, 디스크, 뭐 전방전이증 이런 게 네. 나왔는데 왜 엉덩이가 네. 아프냐? 사진을 이제 그림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거는 이제 척추의 구조 때문인데 방송을 통해서도 제가 많이 보여드리는 사진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은 신경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보았을 때 척추에 생길 수 있는 퇴행성 변화가 지금 3가지 정도가 나오죠. 네. 첫 번째가 퇴행성 디스크. 그쵸. 그죠? 그 다음에 황색인대. 황색인대가 두꺼워졌다. 그래서 네. 황색인대의 비후. 그다음 후관절. 척추 뒤에 위치하고 있는 안전성에 기여하는 관절이죠. 후관절의 관절증. 이렇게 3가지가 신경 뿌리병증을 만들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인체에 어떻게 보면 신비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환자분들한테 진료실에서 이런 설명을 드립니다. 쉽게 말해서 제가 이렇게 팔을 벌리고 보여드려요. 제가 가운데 있는 제 몸이 이제 척추의 신경 줄기라 생각하시고 양쪽 팔이 신경 뿌리라고 생각을 하면 네. 이 가운데 쪽으로 디스크가 튀어나오거나 아니면 퇴행성 염증이 많으면 허리 통증이 많고요. 이 바깥쪽으로 신경 줄기 뿌리 쪽으로 나가게 되면 다리 통증이 많아요. 근데 흔히 빈도가 어디로 오냐면은 바로 이 겨드랑이 부위 정도 되는 곳으로 디스크가 자라나거나 혹은 황색 인대가 두꺼워져서 두꺼워지거나. 신경을 누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환자들은 허리보다는 엉덩이 통증을 많이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그래서 엉덩이 통증과 연관된 척추 질환도 좀 다양하게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네. 예. 엉덩이 통증과 관련되어져 있는 척추 진단은 허리 디스크 아주 익히 알려져 있죠. 그럼요. 예. 그리고 척추관 협착증, 뭐 디스크랑 협착증은 뭐 우리가 척추 질환의 가장 큰 빈도를 차지하니까요. 그거 외에도 이제 하지에 다른 고관절이나 혈관 질환, 이상근, 증후군들도 연관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환자분들이 이제 뭐 저는 완전히 전방전이증인데 저는 추간공 협착증인데 뭐가 다른가요?라고 여쭤보는데 사실상 허리 디스크하고 협착증하고 유사한 질환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치료에 있어서는 아주 큰 차이가 발생을 하지는 않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엉덩이 통증과 연관된 척추 질환들까지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첫 번째는 60대 여성분이십니다. 주부시고요. 1, 2주 전부터 엉덩이에 담이 온 것처럼 아픕니다라고 사연을 남겨주셨어요. 최근에 치료는 안 받으셨고 일단 파스 정도 좀 하고 계셨던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통증이 사그라지지 않아서 전화 주신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뭐 증상은 자주 물어보시는 증상이에요. 엉덩이에 담이 온 것처럼 아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포인트가 앉아 있을 때 아픈지 아니면 앉아 있다가 일어날 때 아픈지 혹은 일어나서 걷기 시작할 때 아픈지 요게 좀 명확하게 나누어진다면은 증상만 갖고 어느 정도를 알 수 있고요. 네. 그게 아니라 그냥 앉아 있을 때부터 일어나서 걸을 때까지 다 아프다 그러면은 예. 우리가 이제 협착증이나 척추 질환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치료 이력이 이제 파스 붙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예, 처음에 집에서 해보실 수 있는 치료고 저희가 이제 저도 환자분한테 그 맨소 땡땡이라고 맞아요. 하는 그죠? 예. 네, 바르고 이렇게 빨간 불 같은 거 쪼여줘도 좋다고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근육성으로 올 수 있는 신경통은 대부분 저런 걸로도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네. 2주 이상 지속된다면은 검사가 필요해요.
네, 그리고 초기 단계에 치료하면 얼마든지 빨리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이 염증성 질환이어서 일찍 치료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네, 좋습니다. 상담해 주신 내용 바탕으로 치료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사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50대 남성분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직장인이라고 하셨고요. 꼬리뼈 아래 오른쪽 엉덩이 통증이 느껴집니다. 라고 남겨주셨고 허리 디스크 진단을 좀 받으셨고 물리치료까지 받아보셨다고 하네요. 네, 그럼 네. 이분은 이제 척추로 인한 통증이라고 봐도 될까요?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어요. 네. 예.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빈도가 높기 때문에 허리 디스크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만일에 이제 지금 50대 우리 직장인 시청자분께서 MRI를 통해서 디스크가 터졌다든지 네. 아니면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는 걸 확인했다면 진단이 정확한데 엑스레이를 찍게 되면은 사실상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허리 디스크 같다라고 거의 다 이야기하신다 보면 돼요. 왜냐하면 그 골반에 있는 병들조차도 뼈만 우리가 엑스레이에서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척추와는 다르게 골반은 구조물이 크고 배열만 가지고 알기가 힘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MRI 검사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네. 초음파 검사 같은 경우에도 범위가 너무 넓다 보니까 사실상 진단적 유용성이 조금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아무래도 제 생각에 엑스레이만 찍어보고 네. 네, 진단을 받으셨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러한 경우라면은 지금 꼬리뼈 아래라고 했잖아요. 네. 그럼 대부분 여기가 꼬리뼈 아래라고 말씀하시면 궁둥뼈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앉아 있을 때 통증이고 좌골주의라고 하면은 힘줄염이나 점액낭염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찰이 필요하고 조금 다른 종류의 검사를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네, 좋습니다. 지금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척추 질환의 경우가 가장 많다고 하셨으니까 엉덩이 통증이 전조 증상이라고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치료를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방치하지 그렇죠. 말고. 네. 예. 엉덩이 통증은 다양한 것이 원인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점이고 그걸 잘 감별해내야 돼요. 네. 우리가 이제 허리 디스크라고 하는 병은 굉장히 좀 결과물이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선생님들마다 이견의 차이가 별로 없어요. 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치료의 방침이나 방향도 비슷해요. 4, 5번의 디스크가 우측으로 터졌어요. 네. 그러면 선생님들마다 다 비슷해요. 주사 맞고 시술 혹은 수술 이런 식으로 방법도. 근데 엉덩이 통증과 협착증 이런 것들은 선생님들마다 굉장히 차이가 커요. 네. 그래서 환자분들이 의사를 쫓아서 다니고 병원을 멀더라도 찾아가시는 이유가 거기서 나타난 거거든요. 네. 또한 한 병원에서도 선생님들마다 의견이 달라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네. 환자분들이 헷갈리시는 경우가 많은데 맞아요. 그래서 감별을 굉장히 잘해야 되고 동반된 질환을 잘 판단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뭐 지금 보시는 이제 슬라이드 화면을 보면은 이런 엉덩이 통증과 연관된 척추 질환의 치료 단계를 보려고 하는데 오늘 이거 다 설명드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네. 오늘은 아무래도 치료 사례는 엉덩이 통증으로 내원을 했는데 이게 척추 질환이었고 협착증이나 디스크와 같은 병이었고 그것을 어떠한 방법이냐 그 중에서 내시경이라고 하는 가장 어떻게 보면 최신 치료 중 하나죠. 가장 최소 침습적인 시술 방법으로 이걸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 드릴 수 있는 좋은 치료 사례들과 장단점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2단계 최소 침습 사례를 위주로 좀 설명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중에서 자세히 알아볼 치료법 첫 번째부터 좀 바로 설명 들어볼게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내시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 보아야 되는데요. 일단 이제 척추 질환으로 인해서 엉덩이 통증이 진단이 되어졌고 원인을 알게 되면은 과연 신경을 얼마만큼 누르고 있는지 혹은 신경을 건드리고 있는지를 좀 봐야 돼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그게 큰 디스크가 터지면은 이견이 없겠죠. 네. 네, 그럼요. 아니면 아주 중증 협착증이면은 이견이 없겠죠. 근데 지금 만일에 아주 커다란 디스크나
혹은 아주 심한 협착증 같은 경우에는 엉덩이 통증만 있지 않아요. 다리도 저리고 네. 다리도 땡기고 걷지를 못하는 증상들을 대부분 갖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엉덩이 통증만 가지고 오는 경우에는 작은 질환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황색인대가 조금 돌출돼서 신경을 누르거나 아니면 후관절 낭종과 같은 조그만한 조각이 신경의 기시부, 뿌리가 시작되는 부위를 눌려서 아파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는 선생님들마다 이견이 생겨요. 어떤 교수님은, 어떤 원장님은 이 정도로는 아프지 않다. 예. 그리고 뭐 약 먹고 주사 정도 해보면 될 거다라고 했는데도 해결이 안 돼서 1년, 2년을 끌고 가다가 결국에는 제거를 해서 좋아지게 되는데 네. 우리가 의사들도 똑같거든요. 저 조그만한 것을 제거를 하거나 이 아주 신경을 많이 누르지 않을 때 이걸 제거하려고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치료 방법이 만일 환자한테 끼치는 해가 크다면은 좀 보류하게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다루는 최소 침습 방법이 내시경은 피부만 절개를 하고 네. 근육과 인대는 손상이 없이 직접 그 부분을 들여다보면서 치료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엉덩이 통증과 연관된 척추 질환을 치료하는 데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건 이제 저희 학회에서도 거의 이견이 없을 정도로 통일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뭐 수술하기 전 단계도 좀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수술, 비수술 치료에는 내시경 치료 좀 차이점이 존재할 것 같아요. 어떤 네. 차이점이 있죠? 일단 우리가 이제 익히 알고 있는 척추 수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큰 절개를 하고 유압술, 바로 핀을 고정하는 것을 가장 많이 떠오르게 돼요. 맞아요. 예, 혹은 좀 절개를 해서 현미경이라는 걸 가지고 들여다보면서 하는 그러한 개방형 수술을 생각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내시경이라고 하는 거는 선자들이 이게 원장님 그러면 시술이에요, 수술이에요, 뭐예요? 라고 맞아요.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방송에 나와서 그냥 재미있게 수랑 시 합쳐서 시술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네.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간단한 수술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본적인 왜냐면- 원인을 제거. 맞아요. 원인을 제거하는 예.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거를 이제 시술로 이해를 해버리시게 되면은 우리가 신경 성형술이라든지 고주파라든지 아니면 풍성 확장술과 같은 시술과 헷갈려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이게 뭐가 맞는지를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다행히도 제가 요즘은 진료실에서 보면은 이제 이런 질문 없어졌어요. 다 내시경이면 다 아세요. 네, 환자분들이 그냥 지금은 네. 거의 알고 오세요. 그래서 내시경으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궁금해 하시고 예전에는 맞아요. 이제 예. 내시경으로 수술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줄었는데 지금은 이제 개방형 수술의 99% 정도를 다 내시경으로 할 수 있을 만큼 기술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척추 치료에서는 가장 선봉이 되는 그런 치료라고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내시경 치료 후에 일상생활 복귀는 얼마나 예상을 하면 될까요? 우선은 절개창의 크기가 네. 회복의 정도하고 그쵸. 이제 당연히 밀접하죠. 밀접하단 말이죠. 절개창이 클수록 회복 기간이 많이 필요하겠죠. 당연히 절개창이 작기 때문에 침습 범위가 적어서 굉장히 빠른 회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2박 3일 정도면 거의 다 퇴원을 하세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 뭐 1개월 경과했을 때 지금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잘 몰라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MRI에서도 사실상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항상 환자분들한테 척추 내시경 치료 받으셨으면 이거를 꼭 기억해 두시라고 하는데 환자분들이 헷갈리셔서 왜냐하면 부분 마취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상처도 거의 구멍만 뚫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 그냥 되게 가볍게 여기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저는 진료실에서 항상 말씀을 드려요. 이거는 원인을 제거했기 때문에 관리를 하실 때는 항상 수술에 준해서 관리를 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네.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PSLD 단일공 척추 내시경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보고 있고요. 다양한 척추 질환 치료법 중 하나라는 점 말씀드리고 모든 치료는 정확한 진단 후에 환자의 상태와 증상에 맞게 선택을 해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전화 하나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전화 주신 분 연세 어떻게 되시죠? 70이요. 네, 70이시고 지금 어떤 증상 때문에 불편하신지 김병 원장님과 인사 나누시고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김병 원장입니다.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뭐든지 좋으니까 천천히 차근차근 말씀해 주시면 제가 대답해 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난 8일 날이요, 원장님. 네네. 제가 목욕탕 청소하고 서서 하다가 뒤로 바짝 이렇게, 과당 넘어지셨구나. 예, 넘어졌는데 막 엉덩방아를 너무 심하게 크게 했어요. 쪄가지고. 네. 그럼 한 2주 정도 된 거네요. 그죠? 예, 그 네. 전에 원장님. 네. 또 그냥 협착증이 있었는데 협착증인 줄 알고 MRI를 찍었더니 11월 달에 저기 압박골절이 12번이 됐대요, 척추가. 11월 달이면은 이번에 넘어지기 전이네요. 그죠? 예, 11월 달에 진단받았어요. 작년에. 그죠? 압박골절. 예. 그래서 그냥 그 골절을 된 거로 인해서 조심조심 한다고 했는데 네. 절대 목욕탕 청소한다고다가 또 아유, 그렇게 넘어지셨구나. 지금은 엉덩방아 그러면 진통제 드시고 계시고 엑스레이 찍었더니 이상은 없다고 했군요. 예, 그리고 저기 그 통증의학과 가면은 그게 무슨 주사인지 주사도 진통 맞았고. 주사, 예, 진통 주사 갈 때마다 맞는데도 몇 지금 번 맞으셨어요? 지금 한 5, 6번이요? 좀 많이 맞았네요. 예, 예. 그런데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딱딱한 바닥에 앉으실 수 있겠나요? 예, 앉는 건 앉는데 어디가 제일 아프냐면은 고관절 말고 위에가 어디라 여기가 궁둥이 뼈 있는데 예, 엉덩이 뼈 바로 이렇게 허리. 만져주시면 이 바닥에 만져지는 데가 제일 아프세요? 그게 아니고 이게 누워 있다가 일어날 때 막 또 끊어지는 것 같이 그렇군요. 예, 막 이 뺑 돌려. 땡겨 배, 올려지군요. 네. 아랫배 어설로 뺑 돌려. 제가 시청자 여러분, 이러한 경우는 굉장히 많이 보는 경우예요. 근데, 예, 맞아요. 근데 지금 한 2주 정도 됐거든요. 예. 근데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실 수도 있어요. 근데 무리를 안 하시는 게 좋고, 가장 흔한 거는 이제 골절이 제일 많아요. 근데 엑스레이에서는 안 보여요. 왜냐하면 척추다 골반뼈는 이런 긴 뼈가 아니어서 골절이 될 때 금이 가거나 부러지질 않아요. 으스러지거나 멍이 들거든요. 그래서 엑스레이, 심지어 CT에서도 잘 안 보여요. 그래서 MRI를 찍어야만 알 수가 있는데 지금은 주사 치료를 좀 대여섯 번은 하셔서 치료를 잘 하고는 계시는데 만일 조금 더 지켜봤는데도 굉장히 힘들거나 통증이 지속되면 MRI를 찍어 보시는 게 좋아요. 근데 보통 2, 3주 정도가 지나면 좋아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치료는 잘못된 치료를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 보이고요. 조금 더 안정하시면서 주말 지나고 행동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러면은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일에 시간 지나면서 조금씩 점점 좋아지고 넘어졌을 때 당시보다도 지금이 훨씬 좋다면은 조금 기다려 보실 수도 있는 병이기는 해요. 지금 담당하시는 선생님도 이 내용을 모르실 리가 없어요. 알고 계실 거고 MRI를 찍어볼까 말까의 경계에 있으실 거고 만일 필요하면 의뢰서를 써서 본인 병원에 MRI가 없으면 아마 우리 시청자분께 말씀 주실 거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짧아서 저희가 모든 상담을 다 못 드리는데 네. 또 나중에 저희가 또 전화로 연결해서 또 설명 드릴 수 있으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상담해드린 내용이 치료받으시는데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번에는 문자 사연으로 남겨주신 분이 계셔서 사연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70대 여성분이시고요. 주부라고 하셨네요. 예, 눈길에 넘어진 후에 엉덩이 통증과 다리 저림이 있다. 최근에 치료는 딱히 안 받으셨고요.
같고요. 네네. 예, 병원에 가야 될까 약간 고민하고 계신 것 같아요.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엉덩이 통증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리 저림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 왜냐면 이제 뭔가 척추 내부에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제 몸을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네. 예, 신경 뿌리 쪽을 많이 건들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다리 저림이 발생했다는 건 좋은 증상이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예. 저거는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눈길에서 넘어지는 것이 굉장히 크게 다칩니다. 어. 네. 그리고 협착증이 원래 있는 상태에서 넘어지면 신경에 충격이 고스란히 전해져요. 왜냐하면 신경은 뇌척수액이라고 하는 물 속에 담겨 있어서 충격이 가더라도 그 물이 흡수를 하거든요. 근데 협착증은 그게 없어요. 그럼 공간이 없으니까 그대로 충격이 가해지면 그 쿠션이 없어서 그냥 신경으로 충격이 전달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먼저 검사를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저희가 상담 도와드린 내용 바탕으로 치료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다양한 치료 사례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81세 어머님의 사례네요. 어떤 증상들이 있으셨을까요? 오늘 이제 주제가 엉덩이 통증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분도 엉덩이 통증이었어요. 그래서 오른쪽 엉덩이 통증이 있는 분이셨고 다리 쪽하고 그 다음에 허리 쪽도 통증이 있으셨는데 네. 사실 이제 시술을 받아 보셨어요. 우리가 말하는 이제 신경 성형술이라고 하잖아요. 꼬리뼈 쪽으로 가장 많이 하는 카테터 시술을 받으셨고 네. 익히 진단명도 알고 오셨어요. 어. 그래서 주사 치료도 하고 약물도 복용을 하셨고 근데 이제 효과가 없는 거죠. 그렇죠. 상당히 오래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수술을 권유를 받으셨는데 나이가 너무 많아서 수술은 하기가 힘들다라고 네. 얘기를 했죠. 81세면 사실상 자녀분들도 수술을 하자고 얘기하면 조금 꺼려지시죠. 덜커덩 겁이 맞아요. 나고 네. 사실상 이게 맞는 선택일까 했는데 통증이 너무 심해서 거의 걷기가 거의 힘드신 상태로 오셨다고 보면 됩니다. 네. 자, MRI 사진 좀 볼게요. 어떤 네. 상태였을까요? MRI 좀 설명을 예. 드릴 텐데 MRI는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때 옆으로 보는 거랑 단면도 두 가지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네. 일단 옆으로 보는 사진부터 한번 볼까요? 지금 보시면 측면. 여기 보이는 측면에서 네. 옆쪽에서 보는 사진인데 이렇게 이제 흰색으로 하얀 공간이 보이잖아요. 이게 이제 쉽게 말해가지고 신경 줄기가 지나가는 곳이에요. 네. 근데 보면 이렇게 까맣게 되어서 지나가는 부위가 끊어져 보이죠. 네, 이게 바로 무언가가 신경을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이 등에 해당이 되고 이쪽이 배에 해당이 되는 거라서 여기가 앞쪽, 이쪽이 뒤쪽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번호로는 이 뼈가 5번 뼈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4번, 3번, 3, 4번 사이에 이 공간이 좁아진 거예요. 이 부분을 단면도로 찍어서 정말로 그 내부에 신경을 얼마나 누르고 있는지를 보는 건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이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를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검게 네, 보이는. 맞아요. 예. 여기는 이제 공간이 보이잖아요. 흰 공간이. 근데 우측은 완전히 막혀 있는 걸 알 수가 있고 이게 디스크가 나와서 퇴행성 디스크가 신경 뿌리를 누르게 되면서 엉덩이하고 허리, 다리가 굉장히 통증이 극심해진 사례라고 보면 되고요. 네. 이러한 경우에는 사실상 딱딱한 디스크이기 때문에 제거를 해주지 않으면은 환자가 증상이 조절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추간공 쪽으로도 협착이 함께 동반이 되어 있어서 사실상 선생님들마다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안쪽과 바깥쪽이 모두 눌린 경우에는 우리가 선생님들이 나사박는 유압술과 같은 고정술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상 81세에서 그렇게 하기는 굉장히 힘들죠. 맞아요. 네, 그래서 설명을 드렸어요.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 디스크 조각이 다 연결이 되어져 있는 것 같으니까 내시경을 통해서
한번 제거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통증이 어느 정도 이상은 조절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치료 계획을 세워보자고 네.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치료가 된 사례라고 보시면 돼요. 네. 자, 그럼 내시경으로 봤을 때 어떤 모습이었는지 내시경 사진 좀 볼게요. 네. 예. 지금 보시면 그 검게 보였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예, MRI에서 네. 뭔가 막고 있었던 거. 그게 바로 지금 보시는 이 부분. 여기에 보시는 요렇게 동그랗게 보이는 것이 바로 터진 디스크 조각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신경은 어디 있느냐? 이게 신경입니다. 아. 예. 요게 신경이고 신경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팔을 벌려 놓으면은 요런 뿌리를 가지고 있다고. 이 신경 뿌리 부분에 이 여기 지금 보시면 이 겨드랑이 부위 쪽으로 디스크가 터져서 박혀 있었던 거예요. 굉장히 조각이 큰 거고 지금 보시면 이 크기가 1cm 안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이 기구 자체가 크기가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지휘봉보다 조금 큰 크기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확대되어 있는 거죠. 그러네요. 예. 그래서 한 5, 6mm짜리 기구를 가지고 터진 조각을 꺼내주는 거예요. 네. 바깥으로 빼주게 되면 이후에는 이렇게 신경이 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공간에 지금 원래 터진 디스크가 있어서 신경이 밀려 있다가 이 조각이 사라지면서 이 신경 통로가 넓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이 사진에서 빨갛죠. 그러니까요. 예, 신경이. 오랫동안 눌려 있으면서 조금 약간 멍든 거예요. 그래서 저러한 경우에는 빨리 치료를 해주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디스크는 자연 흡수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상. 그래서 비수술적 치료를 한 게 잘못되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그거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이 지속되었기 때문에 이런 치료를 계획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지금 치료 전과 후 어떻게 달라졌는지 MRI 사진으로 좀 비교해 볼까요? 네, MRI를 볼게요. 보시면 자, 제가 까만 게 어떤 거라고 그랬죠? 디스크. 맞아요, 네. 디스크. 파열된 디스크고 그걸 제거하고 난 다음에는 신경다발. 네, 신경 다발이 보이죠. 아, 떨리네요. 그리고 박서진 아나운서는 네. 아. 자격증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MRI 판독이 가능한 아나운서는 제가 처음 본 것 같아요. 예. 이렇게 효과적으로 연세가 많으신 경우에도 1cm 정도의 최소 절개를 가지고 네. 부분 마취하에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이 단일공 PSAD 척추 내시경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사진 하나 더 볼게요. 이번에는 새로 옆에서 본 모습이고요. 그렇죠. 예. 여기서도 보시면 좁아져 있던 공간이 까맣게 보이죠. 이렇게 좁아진 공간에서 파열된 디스크 조각을 제거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옆 사진에서 치료 후 MRI를 보면은 이렇게 선명하게 사라진 것을 알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술이나 이런 거 뭔지 궁금하실 경우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려요. 끝나고 나서 선생님들이 MRI를 찍어보는 거는 수술적으로 제거를 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약물만으로 해준 비수술 그쵸. 치료라면은 찍어볼 필요가 그러네요. 없겠죠. 예, 그래서 네. 확실히 제거된 것을 알 수가 있는 치료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후가 좋았던 그런 사례 소개해 주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환자 사례 또 하나 소개해 주시죠. 이번에는 네. 50대 남성분이시고. 57세 남자분이시고 이제 양쪽 엉덩이 통증으로 오셨죠. 네, 이제 서 있기가 힘들고 허리를 펴기가 힘들고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직업을 가지고 계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서서 일하면 우리가 당연히 다리 아프잖아요. 저도 서서 수술하면 허리, 다리 아프거든요. 아프세요? 그럼요. 엉덩이도 아프고. 예, 앉아서 일하는 거 좋아합니다. 하지만 수술은 서서 일하니까 네, 그쵸. 저희도 똑같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도 하루 종일 서서 일하니까 당연히 그러겠지 했는데 좀 예사롭지 않은 통증이 지속되는 거예요. 그 느낌이 다르죠. 전혀 달라요. 맞아요. 그냥 뭐 묵직하게 예. 근육이나 이런 문제면 사실 조금 쉬어주면 좋아져요. 맞아요. 예, 근데 이건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뭔가 굉장히 거슬리고 힘든 거죠. 그러면서 다리가 조금씩 땡기는 증상이 생긴 거고 마비감이 살짝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좋지 않으시는 거죠. 그렇죠. 근데 아주 주증상은 엉덩이 통증이었어요. 근데 이런 게 생기니까 겁이 나기 시작하고 막 검색을 해보시면서 아, 내가 허리병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오셨어요. 네.
자, MRI 사진 볼게요. 네, 사진을 보았더니 지금 보시면 이렇게 옆면에서 봤던 척추에서 이 부분 4번하고 5번 사이가 조금 좁아져 있는 거예요. 네. 이 척추 사이에 공간이 얇아진 거죠. 단면도에서 보았더니 지금 이 공간에 하얀 색깔이 원래 크게 보여야 맞아요. 되는데 작아졌어. 작아지고 지금 까만 부분이 여기 보이거든요. 네. 이 까만 부분이 바로 황색 인대라고 하는 것인데 네. 그게 두꺼워진 거예요. 그러면서 협착증인 것을 알게 됐죠. 여기 보시면은 신경 줄기를 보는 마이엘로 MRI라는 검사를 해봐서 보면은 신경이 이렇게 내려가다가 안 좁아졌죠. 좋네요. 예, 위에 거도 좁아져 있고 아래 거도 좁아져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MRI 검사 소견이 나오면 선생님들마다 의견이 굉장히 달라요. 네. 예, 그럼 이제 보통 대부분이 선생님들이 수술적 치료, 시술을 결정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선생님은 풍선 확장술로 하면 좋겠다. 예, 들어가서 풍선을 부풀려서 약물로 씻어내주면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어떤 선생님은 수술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많이 좁아졌고 어긋난 전방전이증도 약간 동반됐기 때문에 이건 어차피 유압술을 할 대상이다. 그래서 몇 개월 동안 약물 치료나 비수술에 효과가 없으면은 하는 게 좋다. 그리고 어떤 선생님은 절개에서 이 두 부분을 깎아주자. 예, 현미경으로 보면서 구멍을 깎아서 넓혀주면 좋다.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들마다 의견이 굉장히 차이가 났다고 봅니다. 네. 근데 이제 내시경으로 치료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만 선택적으로 4, 5번 부위만 넓혀줄 수 있어서 4, 5번에 대한 척추에 대한 협착증에 대한 황색인대 제거술을 결정한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치료 후의 모습도 한번 살펴보죠. 그렇죠. 황색인대가 노랗게 예. 생겼어요. 그래서 황색인대거든요. 지금 보시면 치료 중에 황색인대가 제거되는 게 보이시죠? 네, 그래서 두꺼워진 인대가 신경을 누르고 있어서 피가 안 통하고 있다가 이렇게 제거를 해주게 되면은 신경 사이에 혈류가 개선이 되면서 이후에는 눌리는 것이 없기 때문에 통증이 조절되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MRI 사진 볼게요. 치료 전과 후 비교해 주시죠. 네, 지금 보시면 좁아져 있던 공간이 네. 까만 부분이 넓어지면서 이렇게 하얀 공간이 많이 생기게 된 거고요. 네. 네, 단면도를 확대해서 보아도 지금 보시면 황색 인대가 거먹해 보이거든요, MRI에서는. 근데 지금 공간이 넓어지면서 이렇게 넓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유념을 해주시고요. 사례를 보다 보니까 PSLD 척추 내시경 치료 범위가 굉장히 넓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척추의 대부분의 질환을 치료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시경이라고 하는 것은 도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네. 디스크 협착증의 주범이 황색인대, 추간공 협착증 대부분의 것을 치료할 수 있다고 보시면 네. 됩니다. 그래서 황색인대를 제거하면 황색인대 제거술, 디스크를 네. 제거하건 추간판 절제술, 추간공을 넓혀주면 추간공 확장술이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어긋나거나 흔들림증이 심하거나 그러면 유압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수술의 장단점, 시술의 장단점을 전문의랑 꼭 상의하셔서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맞습니다. 다양한 치료에 활용이 가능한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앞서 치료 사례에서 만나본 분들 외에도 어떤 분들에게 이 척추 내시경 치료를 했을 때 좀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우선은 이제 충분한 보존적인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 네. 협착증은 진단도 까다롭고 치료 방향이 굉장히 의사들마다 다른데 네. 내가 비수술 치료가 짧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하면 원인을 제거하는 게 좋아요. 제거를 할 때는 가장 최소 침습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다양한 시술과 보존적 치료의 효과가 떨어질 때나 근본 원인을 제거할 때 혹은 유압술이나 고정술에 뭔가 원치 않을 때 그리고 최소 침습이기 때문에 회복이 빨라서 빠른 회복을 기대할 때 이러한 때에 상의를 해볼 수 있고요. 모든 치료는 만병에 다 나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하지만 내시경 기술이 많이 발전을 해서 대부분의 척추 질환을 치료할 수 있다는 것도 당연히 사실이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전문의랑 상의를 하시는 게 좋고요. 네. 내시경은 지금도 발전을 하고 있는 치료 방법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마다
또 어떤 기술의 숙련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시청자 여러분이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척추 내시경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또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병호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